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02년 개정세법 법인 대표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조세일보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020년 세법 개정안 가업승계 걸림돌 싹 치운다. 자, 중소기업 납부 유예 등 선택이 가능하게 됐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염려가 됩니다. 또 하나 대표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오늘은 개정안 중에서 법인 대표님과 관련이 있는 거 위주로 전체적인 걸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것은 중요한 내용들은 한 테마별로 다시 업로드 할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는 수준으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기재부에서 이렇게 이쁘게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관심 많으신 법인세 과세 세제 개편, 현행 10에서 25%를 10에서 22%,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과거에는 2억 원 이하는 10%였고 2억 원이 넘어가면 20%였는데 5억까지는 중소 중견기업은 10%만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여기 기재부에서 내놓은 이 그래픽 자료에는 세부 자료가 없더라고요. 근데 상세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중소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들이 있죠. 기존의 사행성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부동산 임대사업 법인 중에서 가족법인, 가족주주가 특수관계인 주주가 50%가 넘는 경우에 중소 중견기업 예외 기업으로 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2억까지는 10%만 냈는데 이제는 5억까지는 무조건 20%를 적용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오히려 특정 기업들은 좀 불리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혜의 가업승계에서 각 테마별로 중요한 거는 아주 세부적으로 다시 한 테마별로 올릴 예정이니까 대표님들 이후 방송도 주의 깊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은 수도권 850만원 상시근로자, 또 청년 정규직 장애인은 1450만원, 지방은 조금 더 높아서 950, 1550. 이게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대표님들 참고하셔서 사원을 새로 채용하실 때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혜택을 잘 찾아서 받으시면 어차피 인건비 나가는 거 또 그만큼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저희 연구소도 이번에 인원 충원을 하면서 그냥 하는 것과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것과는 지원이 다르더라고요. 네, 저희가 고용 지원에 대한 전문 파트도 있으니까 이 부분 궁금하시면 저희 영상 하단에 설명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전담 연구원이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 그냥 뽑으시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업 상속공제 실효성 제고하겠다. 자, 현행에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200억, 어쨌든 30년 이상이면 최고 500억이었어요. 그런데 30년 이상이면 최고 1000억까지 해준다는 거고, 이것이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과거에 4천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어쨌든 1조까지 한다고 나와는 있어요.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중견기업들 중에서 혜택 못 받던 기업들이 대다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상속인 요건도 좀 조정이 됐는데요. 전에는 최대 주주와 지분 50%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은 누구냐면 가업승계를 해주시는 분, 즉 회장님이나 대표님입니다. 창업주들을 상속을 해줄 분이 전에는 대표님 포함해서 가족들이 50% 이상이었어야 하는데 이제는 40%좀 낮아졌죠. 자, 이런 부분 변동이 있었는데 여기 나온 김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최대주주 N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관계인 지분을 말하고요. 여기서의 특수관계인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이죠. 네,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과 또 우리 회사의 임원 지분까지도 우리 특수관계인 지분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님들도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저희가 이 케이스가 있어서 진행을 해봤는데 증여 특례 또 가업상속공제 등에서 특수관계인 지분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구간에 해당하는 회사, 보통 50% 넘는 회사가 대부분이지만, 다음은 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인데, 국내 주식도 양도세를 내는 걸로 바뀐다고 해서 많이들 염려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이 된다면 고액주주만, 기존처럼 고액주주만 양도세를 내는 걸로, 그것도 0.23에서 0.20. 이것은 이제 의미가 큰 게, 저희가 지금 해외 주식 같은 경우 이제 양도세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3억 미만 20%, 지방세 포함하면 22%거든요. 국내 주식도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현행 23년부터 원래 20%를 내야 했죠. 또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근데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것은 없어지면 좋죠. 투자를 좀 부담 없이 주식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인데 이거는 좀 미미해요. 이 1200부터 8800 사이의 구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조금 올라갔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직원들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가 12%인데 최대 15%. 이것은 근데 월세액 전체는 아니고요. 월세액의 10%.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나온 요 그래픽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장점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한 소득공제, 연간 300만원 한도를 400만원까지 올려주겠다. 대표님들도 어떻게 보면 급여를 받으시잖아요. 법인에서. 그렇다 보니까 다 해당이 되시죠. 대학 입학 전용료, 수능 응시료 세액공제 해주겠다. 미미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요. 10만원에서 20만원 한도로 요런 거는 뭐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겠다. 지금 이 내용이 부동산 쪽에서 굉장히 핫하죠. 일단 종부세 같은 경우에 현행 6억 원에서 이제 9억 원 초과부터 낸다. 지금은 이제 6억 초과를 냈는데 사실 주택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아직도 6억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이 넘어갈 때만 종부세를 낸다.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중에서 다주택자, 기존의 다주택자는 중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중과가 다 없어지는 걸로, 단일로 그냥 중과는 없고, 그리고 종부세도 많이 인하가 됐습니다. 0.6, 0.5, 0.8, 0.7 이런 식으로. 근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죠. 다주택을 다시 장려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차피 국가에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임대를 개인이 임대사업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 다주택 중가가 부동산 매매를 더 적게 함으로 해서 가격을 더 올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부동산 거래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을 하겠다. 24년부터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도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이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추가 과세권을 다른 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좀 세금이 높은 편이라 해외에서 기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이런 경우에 거기서는 낮은 세금을 내는데 그 기준이 이제 15%보다 낮은 세율을 낸다면 국내에서도 추가 과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기재부에서 나온 그래픽을 갖고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여기서는 상세 내용이 없죠. 그리고 좋은 것만 지금 기재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놓았고요. 납세자들한테 다소 좀 불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루지 않았지만 증여입니다. 증여. 그동안 부동산을 증여하면 5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그 양도에 대해서 증여가액이 아닌 양도해 주신 분의 취득가를 적용했었죠. 그런데 개정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5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부동산은 10년 안에 팔게 되면 세금을 원래 부모님이 내야 할 그 가격으로 내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증여로서 그 증여가액을 인정받게 되면 양도세가 좀 줄어들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제한이 되죠. 그러면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팔지 말라는 거냐. 그래서 세법 개정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러면 바뀌기 전에 빨리 팔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표님들 혹시 이제 자녀들한테 뭐 공장이라든지 어떤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개정되기 전에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부동산 하시는 유튜버님들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내용에서 대표님들하고 해당이 될 것 같아서 간단히 한번 짚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따로 다뤄야 될 게 가업승계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할 거고요. 증여 특례, 요거는 여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증여 특례만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증여 특례 내용 들으시면 이게 통과가 된다면 웬만한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기업 가치로 30억 이상인 회사들은 증여 특례 무조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증여 특례 관련해서 영상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영상 올라가자마자 가장 먼저 보실 수 있고요. 세법 개정안은 중요한 게 이게 통과가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까지 계속 주의해서 봐야 되고 두 가지인데 어떤 것은 우리가 개정 전에 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은 개정 후에 해야 될 것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세금이 적게는 뭐 몇천만 원, 뭐 수억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연말까지가 세금이 가장 크게 나는 시기예요. 바쁘시더라도 영상 꼭 챙겨보시고요. 세법 개정안 통과될 때마다 시행령 추가로 나올 때마다 다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대표님들 영상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하신 부분 영상 하단에 상담 링크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